방금 신규진 교수님께서 트럼피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대한민국 좌파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하는 게 완전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상당한 칭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의 많은 MZ 세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상남자스러운 게 있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노는 노다, 예스는 예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정치를 하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무너지는 정당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윤석열 대통령께서 12.3 비상계엄을 때리고 그 이후에 2030 젊은 층의 지지가 40%가 넘어갔거든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그리고 왜 지금 10%대로 다시 주저앉았는지를 생각을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탁을 드리자면은, 제가 또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현재 목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탄핵 정국을 지나서 행정부를 갈취하는 조건의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피해자라고 최근에 조은희 의원이 국민의힘은 계엄의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무관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의 가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정권 탈취를 위한 무도한 내란 모임, 사기 탄핵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최소 방관자 혹은 공범 일수까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에도 국민의힘은 무력함을 넘어서 무능했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왜 뭐하러 이 정당에 모여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당에서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더 누릴 권세가 없다라고 판단되면은 다 침뱉고 도망가야 할 무쓸모 정당이 아닌가라고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대충 자기 자리 보전이나 안위를 보전하면서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는 이벤트, 기자회견 정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세금을 축내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정당 해산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오히려 탄핵 정국 때 나경원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107명 전원 삭제를 하자. 지금 이렇게 무력하게 이벤트나 하면서 있을 바에는 107명 전원이 삭제를 하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 국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애국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있을 텐데요. 전당대회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정도의 결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7명 총사퇴, 그래서 조기 총선을 차라리 준비하자. 이 정도의 결기는 가지고 있어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오실 자격이 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시간 좀 때우다가 지방선거 준비나 하는 정당이면은 오히려 그때가 국힘 해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DNA를 장착을 해서 해산에 가까운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께서 기고만장하게 이렇게 떠들고 계신데, 윤희숙 혁신위원장 같은 분들부터 전부 물갈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친윤 구태를 청산하자고 하는데, 저도 국민의힘의 썩어빠진 기득권을 청산하자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결단한 그 정신 자체를 지우려고 하는 것은 결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라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지금 이 상태가 하이브리드 전시라는 것을 대통령이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걸 내놓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어떻게 국민의힘이 외면하고 짓밟아 버리겠다라고 합니까? 오히려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내 모든 권세와 이런 것들을 내놓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있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아쉽게도 한 명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다 내놓고 싸우지 못하면서 모든 걸 내놓고 싸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한 결단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오만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눈에도 그런 모습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민주당과 맞서 싸울 때 윤석열 대통령이 홀로 맞서 싸울 때 국민의힘은 자당 대통령을 탄핵 중국 때는 모르는 척하고 그리고 조기 대선 때는 모르는 척하다가 사실상 출당을 권유를 했죠. 그래서 기어이 출당시키더니 지금 똑똑한 인권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반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면은 이재명 정권의 추악한 아양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도 듭니다. 그래서 혁신위에서 떠들고 있는 사람부터 물갈이를 해야 하고 플러스 추가적으로 탄핵의 원흉이 바로 국민의힘 전 당대표입니다. 그 자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탄핵의 앞자리가 되었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한성훈이랑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탄핵의 앞자리가 된 사람은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이랑 같이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과연 그 사람이 국민의힘의 어떤 리더가 되어서 국민의힘 당원들로부터 어떤 뜨거운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의 원인부터 제거를 해야 이 정당이 자존지라로부터 기업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물갈이를 탄핵의 원인부터 해서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떠들고 있는 사람부터 물갈이를 싹 하고 나면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물갈이를 했으니까 새로운 DNA를 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DNA라고 하는 것도 이때까지 국민의힘에서는 늘 어떤 식으로 해야 하냐 국회의원 따라다니면서 사진 찍고 악수하고 그리고 딸랑딸랑거리는 사람들 뭔가 신박해 보이는 사람들 그때그때 갖다 쓰면서 가령 뭐 이준석 현상이라든가 한동훈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그럼 청년들 어디서 구하냐? 저는 그때그때 구하려고 하면은 늘 이준석 현상, 한동훈 현상이 일어나게 될 뿐이고 청년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 관점으로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정치 낭인들만 여의도 귀신들만 자꾸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면은 정말 유능한 친구들 많거든요. 이 친구들을 대할 때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교류하고 관계를 가지다 보면은 청년들 수백 명 모으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딸랑딸랑거리는 여의도 정치 귀신 같은 이런 여의도 낭인들 그때그때 갖다 쓰다 보면은 국민의힘이 아무리 물갈이를 하고 혁신을 하고 하더라도 도로 국민의힘이 되는 겁니다. 늘 패배하고 나면 또 먼저 배신하고 무능력하고 희망도 안 보이는 마치 시체 같은 정당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언제까지 이 시체 같은 정당을 배틀할 건지 의문스럽고요. 이쯤 시체 정당 쓰면 이제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의전받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사회운동가로서의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청년들과도 교류할 수 있고 전환기 대표님처럼 정말 진심을 다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뛰다 보면 이 주변에 청년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물론 국회의원님들 하시는 일 바쁘시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청년들 이슈에 조금 무관심하실 수도 있고 하다 보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더 진심을 다해서 관심 가져주다 보면은 많은 청년들 모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물갈이를 하고 DNA를 새로 바꾸고 하다 보면 이제 아젠다 설정을 해서 양성을 해야 될 텐데요. 아젠다 설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힘써왔었던 반PC, 반페미, 양성평화, 저는 이걸 양성평화로 표현을 하는데 양성평화, 그리고 결혼과 이혼, 그리고 출산율 문제 심각하죠? 교육과 전교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 문제도 있죠?
연금 개혁과 노조 개혁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상화폐와 CBDC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이슈의 전문가분들이랑 당내에서 새롭게 키워지는 젊은 청년들, 인재들을 엮어서 정치적 시너지를 이 정당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이 나서는 게 아니라 정당은 뒤에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당 따로 놀고 제야 시민사회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연계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당내 인재를 육성하면서 그리고 전문가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젠다 관련된 전문가들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정당이 제야 시민사회 세력과 같이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이거 30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야전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배지 달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싸운다 하면은 이제 탐험서 제출을 하기, 기자회견하기, 사진 찍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한숨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냥 의전받는 늘 비스무리한 이런 국민의힘이 아니라 사회운동가로서 내가 제야 시민사회 세력과 규합해가지고 연계해서 더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국민의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아젠다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좀 굵직굵직한 아젠다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반중 부정선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복권 문제입니다. 반중과 부정선거 그리고 이걸 해결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 복권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한 테마로 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 전문의 이제 반패리 반피시 양성평화입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레거시 미디어 눈치도 좀 많이 보시고 여의도 정가의 눈치도 있다 보니까 여의도 제도권에서 부정선거 얘기하면 왕따 되고 레거시 미디어에서 음모론 자치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많이 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반중과 부정선거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과 싸운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뭘로 싸울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반중과 부정선거로 싸우는 게 이재명 정권을 압도적으로 끌어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 의회, 그리고 친중 카르텔과 싸우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끌어낼 수 있고요. 이재명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최고의 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국내에서만 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좀 더 넓혀서 국제적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와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국제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왕국처럼 이루어져 있는 선관위에 채용 비리를 넣어서 이 부정 투표 증거들은 차고 넘치는데 선관위에서 해명하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죠. 오히려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해명이 없었거나 말을 바꾸는 식으로 영상 삭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지점에서 의혹이 더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물론 안미 경중이라 해서 경제적으로는 중국이랑 파트너십도 맺어야 되고 하지만 또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될 문제가 뭐냐? 우리나라 땅, 부동산에도 개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청소년 문제 중에서 보이스피싱, 마약, 그리고 불법 토토에도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한국 청년들을 해외로 사기 취업시켜가지고 월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씩 벌게 해준다. 캄보디아로 한국 청년들을 유인해서 가면은 불법 부금하고 그 다음에 전기 충격기로 한국 청년들 고문하면서 보이스피싱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국이 적극 개입해서 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거 왜 너희도 국회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죠? 또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드리고 있는 싹은 무기,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드리고 있는 무기도 중국이 개입해서 배치해라 마라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땅이랑 부동산도 개입하죠. 그리고 불법 토토, 마약, 보이스피싱도 개입하고 있죠. 안보를 위해서 무기를 들여라 마라 이것도 개입하고 있죠. 심지어는 태평양 넘어 미국의 선거에도 개입하고 있다라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바로 옆에 우리나라 선거는 중국이 아무런 개입을 안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공정선거 음모론을 정말 희한하게도
이 공정선거 음모론을 우리나라 제도권만 외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공정선거 음모론을 우리나라 제도권만 믿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작 국민들은 선관위와 선거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주 일어나고 있고 평일에도 일어나고 있고 부산, 대구, 대전, 서울 모든 우리나라 광역 도시 그리고 매 주마다 일어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에서 이재명 정권은 굉장히 위험한 노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노선은 반미 친중 노선을 가지고 가면서 최근에는 전작권 환수안이 많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한미 동맹의 위협이 되고 있고요. 미군 주둔도 약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제가 바라기로는 이러기를 바랍니다. 과거 이승만 전국 대통령이 외교 독립 운동을 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을 국제적으로 고립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고립을 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우리나라가 하이브리드 전시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판단을 하셨는지 개혁 정당성을 설파를 하고 국내에 있는 친중 정치인들과 싸우는 전선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의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문제들을 외면하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싸울까? 어떻게 하면 레거시 미디어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싸울까? 어떻게 하면 제도권에서 왕따 안 당하면서 싸울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 보면 자꾸 옆으로 새길로 가다 보면서 도로 국민의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혁신할 필요도 없고 이 자리가 있을 필요도 없는 거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대응 정신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12.3 비상개혁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지금 인권 탄압을 받고 있는 걸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싸우다 보니까 오히려 아직까지 윤핵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그런 노선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반패니 반피시 양성평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젊은 친구들 아마 다 아실 텐데요. 기성세대 분들께서는 우리 남자가 여자들한테 양보나서 하지 뭘 이렇게 남자가 여자랑 치고받고 싸우나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 노선은 국제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유럽에서 부상하고 있는 유럽 대한유파 정당들도 이러한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증명이 됐고 대한민국에서도 이 바람은 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 반패니 반피시 양성평화 노선도 못하면은 못해서 지금 개혁신당이 약간의 파일을 가져가는데 이것도 못하면은 국힘은 반공도 제대로 못하고 반패니 반피시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반국가 세력과 싸우자 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끝까지 국민의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나가라고 해서 이제 나가신 거지 국민의힘을 끝까지 버린 적 없고 끝까지 김문수 후보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와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출당시키고 방관하고 지금 반인권적인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런 방법 안 하고 있죠. 지금 혁신위에서 자간 대통령을 절연하자는 주장처럼 끝까지 배은 망덕한 비루하고 보신주의자 같은 잡탕 시체라는 걸 남겼던지 아니면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뼈를 깎는 불가리로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끌어내서 역동성을 불러올 수 있는 대한 정당이 될 수 있을지는 국민의힘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선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의 드라마를 쓰고 있듯이 지금도 여전히 쓰고 있듯이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드라마를 탄생시킬 수 있을지를 조금이나마 기대해 봅니다. 저는 평당한 우명준이고요. 감사합니다.